뉴욕 한복판에서 미국 최대 규모의 건강보험회사 대표를 암살한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체포된 용의자에게서는 보험회사들이 치료보다 돈을 우선하는 걸 비판하는 성명서가 나왔습니다. 남가주 해안 지역에 오늘 밤까지 강력한 산타애나 바람이 불 것으로 예고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최고 풍속이 70마일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산불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출생시민권 제도 폐지를 위해 비자 발급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원정 출산을 막기 위해 관광비자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출국 금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비롯한 향후 수습책을 논의하기 위해 종일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퇴진 절차나 일정도 결론짓지 못했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블랙터치.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많은 것을 전합니다. 우아함, 세련됨, 그리고 품격을 상징하죠. 조금만 더해줘도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칠흑 같은 밤보다 어두워 보일지라도 블랙터치는 모든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이게 합니다. 기아 X라인 나이트폴 컬렉션. Kia, movement that inspire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뉴스입니다. 지난주 뉴욕 맨해튼 한복판에서 미국 최대 건강보험회사 대표를 암살한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체포된 용의자에게선 보험회사들이 치료보다 돈을 밝힌다고 비판하는 성명서가 발견됐습니다. 오늘 첫 소식 이두현 기자입니다. 지난주 뉴욕 맨해튼의 한 대형 호텔 앞에서 미국 최대 건강보험 회사 CEO를 암살한 것으로 의심되는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닷새 만입니다. 뉴욕 경찰은 이 남자가 26살 루이지 맨지오니라고 밝혔습니다. 맨지오니는 범행 현장에서 450km 떨어진 펜실베니아주의 한 패스트푸드 가게에서 체포됐습니다. 가게 종업원이 각종 보도에 나왔던 용의자 얼굴을 알아보고 경찰에 신고한 직후입니다. 경찰은 이 남자가 체포 당시 보험회사가 치료보다 이익을 더 중요시하는 걸 비판하는 성명서를 갖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범행에 사용됐던 것과 비슷한 총과 소음기 그리고 가짜 신분증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총이 3D 프린터로 만들어졌을 수 있다면서 추적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They also recovered clothing, including a mask consistent with those worn by our wanted individual. 또 맨지오니는 펜실베니아에서 대학을 나왔고 범죄 경력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건 당시 용의자는 범행 직후 공유 자전거를 타고 이동한 다음 시외 버스를 타고 뉴욕을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FBI는 중요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현상금 5만 달러를 내걸기도 했습니다. LA에서 SBS 이두현입니다. 남가주 해안 지역에 오늘 밤까지 강력한 산타애나 바람이 불 것으로 예고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늘 LA와 할리우드를 포함해 말리부와 벤츄라, 산타클라리타와 시미밸리 등 남가주 13곳의 해안 지역에 강풍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카마리오와 산타파울라, 필모어와 웨스트레이크 빌리지, 다우전독스와 뉴버리 파크 등도 강풍 경보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최고 풍속이 70마일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보 지역에서는 야외 활동이나 여행 등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기상청은 구조물에서 떨어지는 파편에 의한 부상이나 나무나 전선이 쓰러지면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바람에 의한 정전 사태나 산불 발생 위험도 한층 커졌다며 지역 주민들이 사전에 대비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출생 시민권제도 폐지 방침을 재확인한 가운데 이를 위해 비자 발급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정권 인수팀이 시민권을 축소하기 위해 여러 버전의 행정명령을 작성 중이라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행정명령은 여권을 비롯해 시민권을 증명하는 연방기관에서 서류 발급 요건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원정 출산을 막기 위해 관광비자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출생 시민권은 헌법에 규정돼 있어 대통령 행정명령만으로는 제도를 변경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당선인은 행정명령이 헌법을 우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바꿔야 할 부분이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과거 국정농단 수사 때 박근혜 전 대통령도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지만 탄핵되기 전까지 출국 금지는 없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출국 금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현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혐의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법무부가 출국을 금지했습니다. 지난 4일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들에 고발된 지 닷새 만입니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수사 대상에 오른 데 이어 헌정사상 처음으로 출국도 금지된 겁니다. 법무부는 검찰과 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출국 금지 신청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출국 금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말씀입니까? 네. 예, 출국 금지했습니다. 앞서 오동훈 공수처장은 국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를 신청하라고 지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오후 3시쯤 출국 금지를 신청했고 법무부는 약 30여 분 만에 승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오 처장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출국 금지를 신청해야 하지 않겠냐는 질문에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김건희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수사 지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출국 금지는 수사기관의 요청 등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결정하는 행정적 조치지만 통상 본격 수사를 앞두고 취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임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등 주요 피의자들도 모두 출국이 금지됐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인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놓고 경찰과 검찰, 공수처가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공수처장은 국회에서 내란죄의 중요 범죄자에 대해선 구속 수사가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BS 여영교입니다. 네, 현직 대통령의 출국 금지가 현실이 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가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해 긴급 체포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은 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금까지 피고발된 11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포함됐습니다.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윤 대통령도 긴급 체포 요건에 해당한다면 체포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원론적인 얘기지만 제한을 두지 않고 수사할 부분은 모두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수사 대상에는 인적, 물적 제한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현재 김용현 전 장관과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 등 4명에 대해 출국 금지를 조치했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에겐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다만 아직 피의자들을 조사하지 못한 데다 김 전 장관 압수수색 외 추가 자료 확보가 더딘 상황입니다. 앞서 경찰은 여 전 사령관 등 4명에 대해 통신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지만 중복 수사 등을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방첩 사령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경찰은 수사 대상에 오른 군 관계자들의 조사 일정 조율과 자료 확보 등을 위해 자택 등을 직접 찾아가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구에 대해 경찰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내란죄의 수사 주체는 경찰이라고 다시 강조하며 사실상 계속 수사할 의지를 보였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인 경찰청장과 서울청장 등을 수사해야 하는 셀프 수사 논란에 대해선
경찰청장의 수사 보고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정준호입니다. 검찰이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해 청구된 첫 번째 구속영장입니다. 검찰은 김용현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한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계엄군의 국회 투입을 지시한 인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어젯밤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내란을 일으켰다는 내용이 영장에 적시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내란 수괴가 아니라 내란의 중요임무에 종사했다는 혐의를 적용한 것. 내란의 최종 결정권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란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그제 아침 김 전 장관을 긴급 체포해 이틀에 걸쳐 3차례 소환 조사 끝에 48시간인 긴급 체포 시한을 8시간 앞두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첫 번째로 구속심사대에 서게 됐습니다. 김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오늘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비상계엄을 건의하고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포고령 작성 과정에도 자신이 직접 관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다만 그 과정과 내용이 위법 또는 위헌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뒤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검찰엔 바꾼 새 전화기를 제출했다며 증거인멸 우려도 강조할 방침입니다. 김 전 장관의 신병이 확보된다면 검찰의 향후 수사 방향은 내란의 최종 결정권자로 지목된 윤 대통령으로 향할 걸로 보입니다. SBS 한성희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비롯한 향후 수습책을 논의하기 위해 종일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퇴진 절차나 일정도 결론짓지 못했습니다. 조윤하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무산된 이후 처음 열린 국민의힘 지도부 회의. 한동훈 대표는 대표가 쉽게 결정할 사항이 아니니 최고위원들이 생각하는 국정 안정 방안을 얘기해달라며 의견을 들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여러 의견이 쏟아졌는데 법적으로 대통령의 조기 퇴진이 가능하겠냐는 문제 제기도 있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회의는 비공개로 70분 동안 진행됐지만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의 구체적인 로드맵은 나오지 않았고 한 대표는 침묵했습니다. 질서 있는 조기 퇴진 관련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까요? 국민의힘은 전국 안정을 위한 TF를 구성했는데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해 질서 있는 조기 퇴진 관련 실무를 맡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당을 빨리 추스려서 조기에 전국을 안정시킬 수 있을까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당장부터 회의를 통해서 이후 5시간 넘게 진행된 비상의원총회에선 30여 명이 발언하며 난상 토론을 벌였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특검을 먼저 진행한 뒤 결과를 보고 탄핵 여부를 결정하자거나 용산 대통령실 참모진이 모두 사퇴해야 한다는 취지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는데 의원총회에서도 대통령 퇴진 방식을 놓곤 뜻을 모으지 못했습니다. 퇴진 로드맵은커녕 오는 토요일로 예정된 2차 탄핵안 표결 참여 여부도 정하지 못하면서 여당 내 혼란은 더욱 커질 걸로 보입니다. SBS 조윤아입니다. 블랙터치.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많은 것을 전합니다. 우아함, 세련됨, 그리고 품격을 상징하죠. 조금만 더해줘도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칠흑 같은 밤보다 어두워 보일지라도 블랙터치는 모든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이게 합니다. 기아 X라인 나이트폴 컬렉션. Kia, movement that inspires. 건강을 위한 건강식품. 누가, 무엇으로, 어떻게, 어디에서 만든 것인가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직 유한양행 전용 뉴질랜드 사슴 농장의 최상급 통로경과 유한양행 전용 인삼 농장의 6년근 통홍삼, 엄선된 한약재를 1등 제약회사 레시피로 한국식약처 우수 건강기능식품 GMP 인증시설에서 만든 활력 증진 천수단, 그리고 전녹용 홍삼과 전홍삼. 213-738-1188 셀리온.
고마워요. 늘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늘 함께 해줘서. 아이, 어깨 아파? 아이, 좀 쉬면서 하지 그래. 그러게 자꾸 집중하면 잊어버리네. 이것도 까먹었지? 나 아니면 누가 당신 챙겨? 몸속 부족한 효소 우메켄 뉴 효소환으로 채우세요. 160가지 성분으로 업그레이드된 뉴 효소환. 효소와는 효소를 더하고 우리는 건강을 더하고. 브라보 마이 러. 브라보 마이 우메케.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팜스프링스에서 헐리데이 퍼레이드 도중 경찰 오토바이가 관중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해 1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는 지난 7일 토요일 저녁 6시쯤 다운타운 팜스프링스에서 발생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경찰이 갑자기 중심을 잃고 오토바이에서 떨어지고 속도가 붙은 오토바이가 관중을 덮쳤습니다. I was shocked. My 9-year-old was freaked out. I had to put my 2-year-old down. I ran across the street to check on people. 이번 사고로 오토바이에서 떨어진 경찰이 손에 중상을 입었고 관중 9명도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다행히 부상자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목격자들은 경찰의 부주의한 운전 때문에 사고가 일어났다며 비판했습니다. 팜스프링스 경찰은 조사를 맡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CHP와 협조해 투명하게 정확한 사고 경위를 밝히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마존 택배기사가 배송을 하던 중 흉기에 찔려 주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영상이 공개돼 주목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 포트 로더데일 경찰은 지난 7일 로더데일 매너스 인근에서 아마존 택배기사가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아마존 택배기사가 한 주택에 다가가 다급하게 현관문을 두드리며 도움을 요청해보지만 반응이 없자 흉기에 찔린 상처를 부여잡고 자리를 떠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피해 남성은 사건 발생 직후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 would never thought in a million years you would try to rob an Amazon package. How much can you get out of an Amazon package? You can't get much. I can't imagine going to work and ending up in the hospital at the end of the day like. 경찰은 아마존 택배 차량의 바퀴에 펑크가 나 피해 남성이 인근 공터에서 이를 확인하고 있을 때 자전거를 탄 강도에게 변을 당했으며 경찰은 인근 CCTV를 통해 강도범의 행방을 찾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조지아주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디캡 카운티 경찰은 플랫숄즈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5살과 1살 어린이를 포함해 20대 여성과 40대 여성, 그리고 40대 남성이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숨진 40대 여성의 딸이 경찰에 복지 확인 요청을 하면서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 literally live right next to it, and just to think that 2 kids could lose their life is kind of like traumatizing because I didn't hear anything. 경찰은 5명 모두 총에 맞아 숨진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 후 자살 사건일 가능성을 두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LA시의 노숙자 수가 6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캐런 베스 LA시장은 오늘 취임 2주년을 맞아 LA 한인타운에서 노숙자 위기에 대한 성과 보고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베스 시장은 노숙자 수가 자신이 취임하기 전인 2년 전보다 10% 감소했으며 노숙자들의 영구주택 입주 비율 또한 2배로 증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숙자 수용 절차도 75% 정도 간소화해 올해만 1,000명 이상의 노숙자가 실내로 이동했다고 밝혔습니다. 베스 시장은 노숙자들이 다시 거리로 나오지 않도록 일자리 연결에 힘쓰고 있으며 연방기관과 주택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노숙자 감소에 계속해서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미국 유명 사전 출판사 메리엄 웹스터가 올해의 단어로 폴라리제이션, 즉 양극화를 선정했습니다. 메리엄 웹스터는 자사의 온라인 사전 사이트에서 올해 양극화라는 단어의 검색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점을 선정 이유로 꼽았습니다. 양극화는 2개의 뚜렷한 반대 개념으로 나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메리엄 웹스터는 특히 올해 언론 매체들이 미국의 사회와 정치 상황에 대해 양극화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에 양극화와 함께 후보에 오른 단어들에는 4월 일식 후 부상한 토탈리티, 즉 전체성과 테일러 스위프트의 노래 제목이기도 한 영국 단어 포트나이트가 포함됐습니다. 애리조나주에서 크리스마스 장식을 도난당한 주민에게 이웃 주민들이 새로운 장식을 몰래 가져다주는 훈훈한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애리조나주에서 8살 쌍둥이 남매를 홀로 키우는 싱글데디인 론 스코트 포드는 자녀들과 함께 앞마당에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을 설치했는데 이를 도난당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일로 아이들은 아쉬움을 나타냈지만 도난 사건 이틀 뒤 피해 남성의 이웃 주민 2명이 도난당한 자리에 몰래 새로운 장식인 그린치 캐릭터 풍선을 가져다주는 훈훈한 장면이 CCTV에 포착됐다고 스코트 포드는 말했습니다. I think it's pretty cool that someone did that. In fact, they made me come out last night. Shows there's still kindness out there. 길버드 경찰은 새로운 장식을 가져다준 2명은 이웃 주민으로 파악됐으며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을 훔친 여성의 신원은 아직 파악되지 않아 수사에 나섰다고 전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계엄 사태 이후 이어지는 한국의 정치적 혼란에 대해 민주적 회복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 금지된 상황을 두고 미국 언론들은 한국의 통치 체제가 실질적으로 마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미 국무부는 계엄 사태와 탄핵안 투표, 윤석열 대통령 출국 금지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한국의 정치적 혼란에 대해 민주적 회복력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의 상대방이 누구냐는 질문에는 모든 것이 법치주의에 따라 해결되길 바란다면서 현재 한국 대통령은 윤 대통령이라고 말했습니다. President Yoon is the president of Korea, and the political process in Korea will play out as it should under Korea's laws and Korea's constitution. 이어 한국인들과 함께하고 있다며 모든 관련 당사자와 소통의 선을 열어두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한국의 정치적 혼란에도 한미동맹은 여전히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오스틴 미 국방장관도 한미동맹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며 현재로선 북한의 도발 가능성도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I would just say that our relationship is ironclad and we remain focused on the defense of the. 미국 언론들은 윤 대통령이 출국 금지된 것과 관련해 리더십 공백을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한국의 정치적 기능 장애가 심화했다고 전했고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의 통치 체제가 실질적으로 마비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2기 출범을 40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 아직 공식 언급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뽑힌 이후 처음 언론 인터뷰에 나섰는데 논란이 있었던 각종 공약을 지켜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이 국방비를 더 쓰지 않으면 나토를 탈퇴하겠다거나 비싼 관세를 매기겠다는 이야기들인데 한국도 대비할 부분이 많습니다. 뉴욕 김범주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당선 후 첫 언론 인터뷰에 나섰습니다. 우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거듭 제기하면서 탈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회원국들이 현재 국방비를 GDP의 2%까지 쓰는 걸 넘어서 3%까지 늘리면 재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If they're paying their bills and if I think they're treating us fairly, the answer is absolutely, I'd stay with NATO. But if not, you would consider the possibility of Absolutely, yeah, absolutely. 동시에 고율 관세 공약도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I'm a big believer in tariffs. I think tariffs are the most beautiful word. I think they're beautiful. It's going to make us rich. 이어서 특히 한국산 세탁기에 50% 관세를 부과해서 미국 내 일자리 몇만 개가 늘어났다는 자랑을 하기도 했습니다. 나토 탈퇴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고율 관세는 대미 수출과 맞닿아 있는 사안이라서 신경 쓰이는 대목입니다. 트럼프는 또 우크라이나 지원을 줄이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Should Ukraine prepare for less aid from the United States after you're sworn into office? Yeah, probably. Sure.
또 지난 2020년 대선 당시 부정선거를 주장하면서 의회에 난입했던 지지자들은 취임 즉시 사면하겠지만 자신에게 책임을 물었던 여야 의원들은 반대로 감옥에 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네, 한강 작가가 한국인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는 시상식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상식이 열리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곽상은 특파원이 전합니다. 스톡홀름은 지금 노벨상 축제 기간입니다. 거리에서 노벨상 수상자들의 작품을 낭독하는 문학의 밤 행사가 열려 다녀왔습니다. 뻐근한 사랑이 살갗을 타고 스며들었던 걸 기억해. 골수에 사무치고 심장이 오그라드는 그때 알았어. 사랑이 얼마나 무서운 고통인지. 한강 작가의 작별하지 않는다 구절이 낭독되자 박수가 쏟아집니다. 한국어에 이어 스웨덴어로도 낭독됐는데 행인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소설의 아름다움에 빠져들었습니다. It's really beautiful language, and she describes love very well. So I feel, of course, I will read.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스톡홀름 시청 건물이 그 무대인데요. 영상부터 함께 보시죠. 소설 흰의 한 구절과 작가의 모습이 스톡홀름 시청 건물 외벽에 빛으로 새겨집니다. 스톡홀름시가 노벨 주간을 축하하기 위해 선보인 설치 예술인데요. 역대 노벨상 여성 수상자들의 업적을 기리는 이 작품은 벌써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We want to celebrate everything that she's done for literature, and we're just like so excited to have an artwork that can include her contributions. 하이라이트인 노벨상 시상식과 연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아시아 여성 최초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와 그의 작품에 대한 관심과 열기도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톡홀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연말을 맞아 뉴저지주 전역에서 음주운전 집중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LA시가 알프레스코인 식당 야외 영업 프로그램 신청을 돕는 클리닉을 개최합니다. LA시장실은 비즈니스 앤 경제개발부서 스몰 비즈니스 정책팀이 내일 LA 한인회관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나와 신청자들의 펄밋 갱신과 신규 신청을 도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강남 세브란스 병원은 한국의 전공의 파업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 방문 건강검진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영훈 강남 세브란스 헬스 체크업 소장은 LA의 SBS 인터내셔널을 방문해 전공의 파업으로 일부 연계 진료에 차질을 빚기도 했지만 현재는 병상 규모를 줄이고 간호 인력을 대체 투입해 진료 일정을 정상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건강검진센터 저희 헬스 체크업은 원래 전공 인력이 없고 18명 정도의 전속된 교수님들이 계세요. 큰 무리 없이 평상시의 진료로 거의 이제 회귀를 했죠. 그런 거에 대한 우려는 어느 정도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모관광에 따르면 자사 관광 상품과 연계해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는 관광객은 연간 900명에 이릅니다. 뉴욕시가 앞으로 15년 동안 서민주택 8만 채를 공급합니다. 뉴욕시의회는 시티 오브 예스 프로그램을 통과시키면서 1965년 이전에 지어진 상업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전환하거나 새롭게 증축해 다세대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연말을 맞아 뉴저지주 전역에서 음주운전 집중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주 검찰청은 경찰들과 협력해 순찰을 강화하고 추가 음주운전 검문소를 설치했다며 내년 1월 1일까지 한인 밀집 지역인 팰리세이즈 파크 등 127개 타운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카고시의 겨울철 야간 갓길 주차 금지가 시작됐습니다. 시카고시 도로위생국은 내년 4월 1일까지 새벽 3시부터 오전 7시까지 주요 도로와 레이크쇼 드라이브 등 총 107마일 구간에 야간 갓길 주차가 금지된다고 공지했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고마워요. 늘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늘 함께해줘서. 아이, 어깨 아파? 아이, 좀 쉬면서 하지 그래. 그러게 자꾸 집중하면 잊어버리네. 이것도 까먹었지? 나 아니면 누가 당신 챙겨? 몸속 부족한 효소 우메켄 U 효소환으로 채우세요. 160가지 성분으로 업그레이드된 U 효소환. 효소환은 효소를 더하고 우리는 건강을 더하고. 브라보 마이 러브. 브라보 마이 우메켄. 저희 SBS 뉴스는 유튜브를 통해 언제든지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